안녕하세요. 토지빙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기초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좀 빠진 게 있었네요. 농지 임대차, 대차에서 제가 자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녹화 끝나고 나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동했던 이유가 요게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이 광고, 이게 나오면서 여기까지 끝나는 걸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이 아래가 또 있더라고요. 이 아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이 부분은 또 추가로 같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법 24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있죠? 확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이거는 뭐랄까? 임대하는 건 무상이죠?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죠. 개정됐습니다. 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를 관할한 시군면장에게 확인입니다. 확인이에요.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정상적인 임대차죠. 위에서 이제 봤던 정상적인 임대차를 했을 경우는 시군면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주택이나 상가는 뭘로 받았죠? 주택이나 상가는 확정일자를 받았죠. 확정일자. 그쵸?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근데 농지는 확인이라는 거. 확인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확인을 받아서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는 3자한테 효력을 생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건 확인이죠. 그러니까 시군면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에 확인대장을 갖춰야 되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에 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확인 대장입니다. 이거 확정 일자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확인 대장에 있다 그죠? 확인 대장에 있으면서 또 어떻게 이제 확인 대장에 있냐 보면은 이렇게 확인 대장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뭐 등재 이렇게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 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가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확인일자, 확정일자 아니라 확인일자를 받아야 돼요. 계약서에 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일자죠. 확정일자 아닙니다. 확인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됐냐면 24조 2, 23조 1항 각 호의 임대차 계약은 3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단일세습을 재배지던 대통령 정하는 농지의 경우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3년이고 5년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뭐 기간 미만을 정하는 경우는 뭐 농지 상가 주택처럼 똑같이 이게 정하지 않으면 이게 최소 이거 기간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정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기간 정하지 않았구나. 정하지 않은 경우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1년 미만으로 한 거는 뭐예요? 임대차 기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가 비슷하네요. 그죠? 임대인은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계약 연장, 갱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갱신도 동일한 거죠.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겠죠.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농지법 24조의 계약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서면 계약 원칙입니다. 서면 계약 원칙. 임차인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는 다음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있다.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입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 있죠. 이렇게 종류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 24조의 3 한 번 더 볼까요? 뭐 이렇게 보면은 조정입니다. 굉장히 생길 수 있는 조정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청장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됐죠? 그 조정 신청이 있으면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진찰 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정하는 임대차 계약 수락한 때는 체결된 내용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 조정위원회는 이렇게 한다. 대충을 준다. 임대차 조정위원회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이게 조정까지 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다음 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끝날 때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비슷하죠? 주택하고 상가하고. 어디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농지법에 있는 겁니다. 농지법에. 임대인의 지위신계. 그 지위를 신계한 것을 본다. 그렇죠?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신계한 것을 본다. 어떤 농지만? 일대일 농지는 안 됩니다. 어떤 농지만. 적법하게,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가능한 것만. 그 얘기죠? 신계한 것을 본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소득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의 의견이 나와 있고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임대차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조정은 시장군 구청장에게 조정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조정 신청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고요. 임대인의 신계, 임차인의 불량은 소리가 없다는 내용까지 이상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전부입니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뒤에 여부 남겼죠? 농지에 관한 임대차 분쟁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저도 구경을 못 해놨는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분쟁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흔히. 저는 흔히, 이게 있긴 있겠죠. 근데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해봤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농지가 임대차가 되는 것이 그렇게 뭐 주택의 한가처럼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건수도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적법하게 하니까.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실문하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다 하면 끝난 것 같은데, 오케이까지 나와야 끝난 거죠. 이렇게. 밑에는 또 광고가 있어서 광고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농지 임대차 확인이라는 거 요까지 했고, 확인 했고, 앞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항부터 요거 8항, 그러니까 요게 임대차가 되는 것이 1항부터 여기 9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1번부터 이 9번까지 요거죠. 요것만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만 이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6조 2항 1호부터 쭉 이런 거.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증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 그렇죠? 그 밖에 질병, 징계, 취약, 선거, 농지시임 등 외국에 3개월 이상 가거나 뭐 그런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 되고, 일단 60세 이상의 사람이어서 대충 정한 사람이 5년 동안 뭐 이렇게 농협 이용한 경우 농사 지었어 5년간 이상. 그거를 이제 이사 가면서 인용하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다가 임대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어촌 위탁한 농어촌공사에다 하는 경우 상속이라든지 인용한 사람, 그다음에 자교농지를 이모작한 사람, 그다음 대통령을 정하는 규모가 큰 사람, 요 농지만 임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두면은 요거 있죠? 요거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농지법 시행 이전에,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농지법 시행 이전에 여기 있죠? 요거 그냥 임대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임대를 받고 싶다, 안전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안전하게 임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90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농업인죠? 이 줄을 찾아가지고 임대차 계약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 농지를 내가 B가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농지가 소유하고 농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이거는 이 개인은 임대차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승계를 받아서 농지은행으로 가야 뭐 적합하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는 이론, 지식보다는 포괄적인 지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토지 투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이상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하나씩 정리했는데, 이상으로 해서 농지법에 대한 임대차와 사회임대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